그대는 대비주 우주의 유일자 찬탄해요 공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거처 대비주. 지난 시간에는 집이 도량이다. 집에서 수행하고 집에서 작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직장 일터가 도량입니다. 일터에서 일로 수행하고 일로 작복합니다. 어떻게 일로 수행하고 작복할 것인가? 사사불공에서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즐기기, 일을 즐기기입니다. 즐겁게 한다. 두 번째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간다. 능력 향상이죠. 또 세 번째는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복을 짓는다. 이것이 일로 수행하는 또 작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일을 합니다. 늘 출근을 하고 또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일로 수행하는 것은 수행과 작복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 일을 할 때 즐거움 플러스 더 즐겁게 한다. 점점 더 즐겁게 한다. 이것이 일로 수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일이 즐겁습니까? 네. 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는 놓아버리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하기 싫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지루한 마음이 있으면 지루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일에 집중합니다. 일에 집중을 하면서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일이 즐거우면 삶이 행복하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참 귀한 일이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소중한 직업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귀한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더 잘하기 수행입니다. 점점 더 잘하는 능력 향상이죠. 이것이 수행입니다. 1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시죠? 여러분 일이 더 편안하고 즐겁죠? 하시는 일이 한 달 전과 지금이 또 다르죠? 점점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점점 쉬워지고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능력을 더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작복을 한다. 복을 짓는다. 그 일을 통해서 작복을 합니다. 더 친절하게 더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더 미소가 피어오르도록 하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죠. 금융 업무를 하는 곳에 창구가 쫙 있습니다. 그 창구에서 그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20-30명 됩니다. 그러면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을 익혀가지고 설명을 잘 하잖아요. 설명을 잘 해서 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와서는 어제 설명을 실컷 한 나한테 계약을 안 하고 옆 직원한테 계약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분이 나쁩니다. 씩씩댑니다. 그리고 그 옆 창구 직원이 미워집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굳어지죠. 또 얼마 후에 또 한 고객이 찾아와 가지고는 또 질문을 합니다. 실컷 설명을 했는데 또 그냥 계약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가 며칠 후에 와서는 또 다른 직원한테 가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 직원들끼리 관계가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직원이 계약을 좀 못했으면 좋겠어. 내가 계약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야 수당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명은 내가 하고 실적은 다른 직원이 올리는가? 우리 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에 기분 나빠하거나 또 이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는 고객 뒷꼭지에 대고 욕을 한다거나 속으로 들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에 오시는 고객한테 더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하고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명쯤 설명을 했는데 그냥 갔는데 다음에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진심으로 고객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 회사 전체를 위해서 일을 친절하게 잘 하게 되면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쏟고 친절하게 안내한 것이 그대로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이 쌓입니다. 복이 쌓이면 무르익으면 결실이 맺혀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그냥 고객이 와서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획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10명 놓쳤잖아요. 10명 친절하게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해가지고 와서 또 더 설명을 하고 더 설명을 하고 했는데 나한테 계약을 안 하고 다른 창구에 가서 계약을 했던 그 1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복이 쌓이고 무르익어 버리면 한 명이 와가지고는 한 번에 10건을 다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경험 하셨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흔들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 아직까지 이 수행으로는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 감정이 흔들흔들하는 상태입니다. 감정 자제를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늘 머물 수 있도록 행복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불평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실컷 설명해놓고는 10이 돼가지고 10이 들어오는데 고작 한 3 정도 쌓아놓고는 불평하고 미워하고 뒷꼭지에 대고 욕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복지인 것도 다 까먹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그런 일을 계속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감정의 동료가 없는 경지까지 얼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더 친절하게 더 고객을 위하고 더 회사 전체를 위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복이 되잖아요. 복이 되면
과거에 놓쳤던 것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한 번에 와서 실적이 나한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직장에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 한 20명, 30명이 쫙 앉아서 근무하는데 이 유독 내 의자만 회전 의자가 이게 한쪽으로 쏠려. 이게 끄집어내면은 좀 뭔가 좀 이 매끄럽게 이 움직이지 않고 쭉 밀어도 오른쪽으로 쭉 쓸리는 의자 있죠? 불편해요. 다른 의자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내 의자만 왜 하필이면 이 의자가 걸렸는가? 이거를 한번 의자복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서 의자복도 있는 거예요. 의자복도.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이 세 번 맞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 담당 그 요원들이 대청소, 물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는 의자를 똑같이 생겼으니까 의자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제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일 좋은 의자를 내 자리에 싹 갖다 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의자는 뭐 누구가 뭐 앉든지 말든지 그냥 뭐 어디나 그냥 배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좋은 의자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그 금요일쯤 일어난 일인데 이 월요일 날 보직 병정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내가 자리를 바꾸는데 또 그 의자를 찾아가네. 이게 바로 이 자기 복 따라 되는 거예요. 의자가 뭐겠습니까? 의자가 자기 보직, 자기 집입니다. 자기의 이 능력, 자기의 수행, 지혜, 자기의 복이 충분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의자로 바뀌어요. 그런데 의자가 안 바뀌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좋은 의자를 차지할 수가 있다. 그 회사에 그만한 의자가 없으면 다른 회사의 스카웃이라도 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즐기기와 능력 향상과 작복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좀 좋은 의자 안 갖다 주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요거를 싹 졸업해버려야 돼요. 불평이 뭡니까? 불평이 나의 행복, 나의 출세는 나 아닌 다른 힘 있는 사람한테 달렸다. 아직까지 이 수준입니다. 그렇죠? 나의 행복과 나의 출세는 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춰지고 내 수행이 무르익고 지혜와 복덕이 쌓이면 내 복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승진이 되고 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자리라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스카웃이 들어오게 돼 있고 내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평을 싹 졸업해야 돼. 같이 아까는 경쟁 상대였잖아요. 그죠? 실적을 서로. 그런데 그 직원이 많이 하면 내가 못하고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면 그 직원이 실적을 적게 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우주 근원 에너지가 엔드리스입니다. 무한입니다. 제한 없는 무한한 에너지가 우주법계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에너지가 무한이기 때문에 자원도 무한이요, 인연도 무한이요, 기회도 무한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고 협력관계로 서로 동료들끼리 협력관계, 은혜로운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에 가기를 위해 가지고 5명이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협력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그 제한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무한 공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밀어줘요. 협력해. 그럼 나는 밀렸네, 그죠? 그 보직에 밀린 것으로 보이죠? 그것으로 복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가게 됐을 때 일부러 뭐 사용할 건 없겠지만은 경쟁해가지고 서로 막 피 튀기고 서로 막 상처를 만들어내고 사소한 거 하나 그거 허물을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황량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쟁 상대가 아니다. 협력 관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럴 때 100% 협력 관계, 서로 볼래불과 볼래불, 서로 은혜로운 존재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할 때 그런 일터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작복도 있고 감복도 있습니다. 또 저축도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있잖아요. 저는 20살 때 새 구두를 처음 신어봤어요. 구두를 처음 신어봤어요. 20살 때. 이 외숙부님이 구두방을 했거든요. 수제 구두입니다. 수제 구두. 그런데 그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에 방문을 했는데 이 조카 왔다고 이 구두를 하나 새 구두를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 불광법에 찾아서 올라왔죠. 그때 이제 이 흰사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통도사서 내려왔을 때다. 12.7 범란 때문에 신원조회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새 구두를 신고는 새 구두가 익숙하진 않지만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저 새 구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부터 그랬나? 새 구두를 신고는 큰 그 법회가 열리는데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문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잖아요. 이 시골 이 촌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뭐 법문 끝나고 전부 다 나갔는데도 저는 혼자서 이 감동이 젖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그리고 탱하고 또 불상이고 뭐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 흰사원도 다 다르니까 서울은 이렇네 하고 다 둘러보고 이제 법당 문을 나서서 신발을 찾았는데 이 새 구두가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그때 그 회장님이 지금 이제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어떻게 이 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회장님이 아주 그 대기업의 이사이셨거든요. 그때 아주 그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시고 아주 법문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축하드립니다. 너덜너덜한 슬리퍼만 남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의아스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빚을 과거에 빚을 지었는데 이거를 빚을 갚아야 마이너스를 갚아야 플러스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갚긴 갚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찾아갔으니 얼마나 이게 참 수고도 안 하고 저절로 빚을 갚은 일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위로를 삼고 그 세구두하고 인연이 며칠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저축이에요. 저축.
과거로부터 시간이 쭉 흘러서 지금까지로 보면 이게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세구도를 저축해 놓은 거예요, 이제. 세구도를. 아까 그 의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그 의자. 만약에 그 의자가 불편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내 의자 좋은 거 이것을 다 퇴근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의자하고 내 거하고를 싹 바꿔서 좋은 의자를 그분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놓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자 하나를 저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엄격한 어떤 인과법이에요. 지금 현재 비뚤어진 의자 이것을 불편해하는 그분을 위해 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편안한 의자를 앉게 되고 나는 이제 불편한 의자를 사용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직원이 있으면 그 회사가 복이 쌓여 가지고 회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명의 힘이 큰 거예요. 전 직원이 이러한 마음을 내면 회사 발전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복이 쌓이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복 지은 이 의자를 공양 올리는 그 공덕을 쌓은 이 사람 복 누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장님이 새 의자로 싹 전체 교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굳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남자 직원인데 총각 직원인데 직장인들하고 법회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들어있어요. 출근하자마자 그 사무실 앞에 이 오물이 자꾸 쌓여. 이 길 가는 분들이 이 밤에 뭐 먹은 것을 토해 놓기도 하고 또 뭐 화장실인 줄 알고 급하게 또 이 오물을 또 배설을 해 놓기도 하고 이래서 매일 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냄새를 맡으면서. 그러니까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만 사표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직원은 그 회사원 전체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 업무를 치우잖아요. 복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기분 좋게 기쁘게 하라. 그리고 이미 이왕 굳은 일을 하면서 이 몸에 먼지도 묻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실내에 있는 여직원들이 해야만 하기로 정해져 있는 화장실 청소까지도 깨끗하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권했어요. 이분이 그런 마음을 내더라고요. 밖에 있는 오물도 자기가 치우고 원래는 그 담당이 이 여직원이 청소해야 할 그 실내에 있는 화장실도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선배이기 때문에 이 후배 여직원이 미안해 하잖아요. 그죠? 미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돼. 모르게. 일찍 출근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기 인생이 점점 깨끗해져요. 자기 인생, 업장이 점점 소멸돼서 청량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직원들이 해야 할 목까지도 기분 좋게 여직원들이 옷 버리고 여직원들이 아주 고역이잖아요. 요즘은 다 청소원이 다 하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여직원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 인생에 기분 좋은 일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기분 좋은 일이 계속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을까? 더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담당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능력 향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일터에서 더 편안하고 자기도 편안하고 자기도 즐겁고 동료들도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오는 고객들도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어떻게 실천 올리는가 하면 티 없이 해야 됩니다. 티 없이. 무의심으로. 계산하는 바 없이. 내가 한다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할 때 복이 지어지는 거예요. 복 짓는다는 마음도 없이 짓는 것이 이게 무루복이잖아요. 그죠? 무의심으로 복을 짓는 것이 이것이 작복하는 수행입니다. 처처도량입니다. 직장도 도량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